명석한 전문가 차명석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실제로 엔비디아 차트를 볼게요. 이게 엔비디아 차트인데, 자, 지금 6거래일, 7거래일 연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새벽이에요. 자, 목요일 날 새벽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 시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쓱 올려놓는 흐름 나오거든요. 근데 주식이 되게 재밌는 게, 자, 원래, 계속해서 고점을 찌르러 가는 패턴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 이미 선반영 얘기하면서 세론 나오죠, 세론. 주가를 빼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를 밑으로 뺐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자, 호재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자, 예상보다, 가이던스보다 잘 나오게 된다라면은, 자, 시원한 상승이 오히려 나와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엔비디아 역시도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내려가는 이유가 어제도 미장의 악재로서 반응했던 건데, 요거죠. 최근에 엔비디아의 서버의 이제 사용료 인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자,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효과. 과연 빅테크들이, 자, 이 가격에도 계속 사용할까? 라는 의문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실적으로서 돌파를 해준다라면 삼성전자 역시도 그 흐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목요일,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제일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당일 또 새벽에도 촬영이 가능하다라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새벽이라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일단 우리가 중요한 삼성전자의 최근 화두는 결국 뭐예요? 주주환원이죠, 주주환원. 주주환원이 뭔가 SK보다 좀 아쉽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제가 요거 이제 지분관계 좀 언급해드리면서 삼성전자는 현재 배당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언급은 드렸었습니다. 요거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결국 삼성전자가 어떻게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을지 분명히 가능은 하거든요. 그 시나리오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영상 초반부터 목에 사례가 걸렸네요. 자, SK처럼 삼성전자 역시도 자사주 조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그 시나리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자, 늘 그렇듯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저 차명석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리고, 자, 조만간 축제가 올 겁니다. 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절대로 매도 금지하시고 댓글창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축제, 자, 축제가 다시 올 거예요. 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매도 금지해 주시고 댓글창 축제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자사주 매입에 이은 그 소각에 대한 부분은 잠시 좀 뒤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미국에서 중요한 내용이 좀 있었죠.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채권이잖아요. 채권 수익률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살짝 소폭 꺾였죠. 일단은 미국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좀 CNBC 외신이거든요. 자, 베센트 이제 재무장관이 1조 달러를 자, 채권에 안정화를 시키는 데 자금을 쓸 수 있다. 자, 1조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400조 정도 되죠. 환율 기준으로. 자, 엄청난 자금이 자, 채권의 안정화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주식시장이 다시 리스크가 없어진 거죠. 안정화가 된다라면 주식이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들. 자, 이게 비단 이것 때문에 안정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소위 말해 이 쇼충이라고 하죠. 쇼충이 하방으로 베팅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하방에 베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방 압력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상방으로 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충분히 다시 상방으로 가는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제가 늘 정말 귀가 닳도록 말씀드린 거. 자, 27만 5천 원까지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집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매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왔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매물대로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까지 쉽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 구간부터는 개인들의 저항대, 매물 소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이 되긴 하겠지만 계단식 상승, 자 저점을 높여가는 요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하단 구간이 나와도 절대로 털리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하셔라. 무조건 매도 금지하시고요. 신고가 갈 거예요. 신고가 갈 거기 때문에 그게 몇 월 며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자사주 소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일단은 요거를 아셔야 돼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주말에도 다뤄드리긴 했어요. 이 금산분리법 요게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91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시대와 좀 안 맞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 지금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요거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작년부터 언급이 됐던 거고 자 금산분리 자 요게 지금 기업들의 성장을 좀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이미 25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게 개정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개정되면은 빠르게 삼성전자 역시도 자사주 소각이 좀 가능할 수 있고 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비공개 일정이 있어요. 자, 언제 어떤 내용을 말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없지만 어쩌면 요거에 대한 부분이 금산법 얘기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뭐 이게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 해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하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금산법이 왜 문제이냐? 자, 요거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왜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금산물리법. 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보험회사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의 자산을 받아서 그 자산을 바탕으로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비금융권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회사가 만일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 고객들 돈이잖아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91년도에 만들어진 게 바로 금산분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기업의 비금융권 회사에 투자를 할 때 1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룰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네들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자, 이 두 개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거의 10%라고 보시면 돼요. 9.99999 이렇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몇 주만 더하면 10%가 채워져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100주라는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10% 지분 갖고 있으니까 10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각했어요. 자, 50주 소각했다고 볼게요. 절반 했죠? 그럼 얘네가 100주 기준으로는 10%의 지분율인데 자, 절반으로 줄었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분율이 20%가 돼요. 소각을 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금산분리법 때문에 정말 할 수가 없다라는 룰이 있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거 사실 어제 다뤄드렸는데 자,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거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주주라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삼성물산이 일단 지분율이 5%, 5.11%죠. 정확하게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5.11%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또 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4, 즉 지배구조가 삼성물산이 이쪽도 지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얘네를 통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통해서 또 10% 지분을 들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10%를 자, 얘네가 들고 있고 5%를 삼성물산이 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15%라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자, 요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에 대한 또 지배를 이재용 회장 오너일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너일가가 삼성전자를 지배구조가 자,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자, 오너일가가 또 합쳐서 5%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합 15%와 이 오너일가의 5%, 즉 20%의 지분으로 삼성전자의 오너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요. 자,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배당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삼성물산이 배당을 받고 오너일가가 배당을 받게 되면은 어쨌든 이들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배당금 받은 걸로 요거를 좀 사들인다라면은 어쨌든 소각을 해도 일정 부분 괜찮다. 또 한 가지 시나리오도 뭐가 있어요?
아예 삼성전자 우선주만을 소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득실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우선주 소각한다라는 건 이제 본주에 대한 혜택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한간에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얘네가 삼성물산한테 지분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혹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 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현재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500조네요? 1,500조. 1,500조면은, 지금 이거 10% 다 살려면은 150조 필요하죠? 그런데 1%만 사더라도 15조예요. 이 15조라는 금액이 절대로 어디서 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가 된다라는 부분. 그러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어려운 게 어쨌든 20%라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잖아요. 20%도 굉장히 간당간당한 지분율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SK도 경영권 문제. 자, 소버린이라는 행동펀드주의라고 있거든요. 행동주의 펀드죠. 죄송합니다. 행동주의 펀드라고, 자, 얘네들이 SK 지분을 가져가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진짜로 SK를 먹게 되면은, 자, SK 산하 기업들을 싹 다 먹게 되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자, 실제로 이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이 지배구조가 맞느냐? 이게 2005년도 때 사고거든요. 충분히 삼성전자도 2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경영권 문제에 대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 이들의 지분을 매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이 현재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베스트는 이거 같아요, 결국. 자,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이 금산법이 해소가 된다라면 이거 10% 룰이 없어진다라면 최소 한 15%라든지 20% 정도만 올려줘도 충분히 삼성전자 역시도 자사주 소각을 SK처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제발 이렇게 좀 진행되길. 물론 이게 당장 내일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삼성전자도 1월이라는 이게 시간을 좀 뒀죠. 그 1월이라는 시간이 올 때까지 뭔가가 좀 진행이 된다라면은 자, 충분히 이때 가서도 호재로서 작용한다라면 오히려 고점에서 자, 여기를 뚫어줄 수 있는 제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말에 동의해 주신 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이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게 요게 있어요. 일단 오늘도 좀 아침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전일 미장에서 캐나다 관세 문제와 엔비디아 서버 비용 인상으로 인한 수요 둔화 문제. 자, 요것 때문에 하락 시작을 했다. 자, 베넌트 장관의 채권에 대한 개입이 있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시장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아침 브리핑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변동성이 강한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자, 중요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오늘 오전 6시 13분에 미장 끝나자마자 제가 공유해 드렸거든요. 또 이런 브리핑 자료만 우리가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도 이제 우리 주주분들 바쁘시잖아요. 본업도 있으시고 삼성전자가 장중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물론 장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 두 번이 아니라 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료집은 아니죠. 요 내용들을 한번 매일매일 받아보셔도 우리 삼성전자 주주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장중 대응 문자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전자의 3이라고 딱 한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는 바로 번호 등록을 해놓고 좀 자동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문자 제가 매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많게는 뭐 5번까지도 나갈 때 있더라고요. 문자가 무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월 25일인데 자,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저녁 시간 한 9시 요 정도? 요 사이 전일 것 같아요. 시간 상관없어요. 지금 보고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시면은 제가 당장 내일부터 요 브리핑 내용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에서 5번까지도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되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가격이 인상되면은 자, 오히려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좀 올라가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우려는 자, 이미 최태원 회장이 언급을 했었죠. D램의 가격이, HBM의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사용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지 서로 상장이 아니죠. 서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등장한 게 이 LTA, 장기 공급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가 뭐였어요? 사이클 산업.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 내려가고, 다시 오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속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장기 계약을 통해서 서로 안정된 가격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안정된 수량을 공급받고 이랬을 때 AI 시대에서 결국 필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안정된 인프라 기업으로서 인정받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분명히 인정을 받게 된다라면 단순히 사이클 산업으로서가 아닌 앞으로 꾸준한 매출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기업처럼 인정을 받게 되면 TSMC 실제로 이 PR이 얼마예요? 20이에요, 20. 근데 삼성전자 지금 포워드죠. 포워드 PER. 요거 기준으로 지금 몇이에요? 대략 한 4 정도 될걸요? 굉장히 저평가죠. 자, 이거 더블만 나도 8만 가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 100%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50만 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전 충분히 PER 15까지도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대략 200% 상승이 가능한 거죠. 자, 제 말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시간에 비례해서 간다라는 부분을 제가 매일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거든요. 자, 요거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자, 로그 차트를 볼게요. 자, 로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늘 과거부터 상장 이래 어떻게 했어요? 그쵸? 꾸준한 시간에 비례해서 우상향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보게 되면 이런 상승 채널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채널 안에서 그냥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쭉 갔다가 약간 이탈이 됐지만 결국 다시 상방으로 왔죠. 어쩌면 이 저항 맞고 지금 내려오는 구간인데 여기서 살짝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하러 갈 수 있다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 내년에 세계 1등 기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1등,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의 주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선물 하나도 준비해 봤어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잉여연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딴 데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재원에 대한 부분 사용처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는 결국 인수합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많았죠. 자, 삼성전자 결국 로봇의 승부수, 다음 핵심 카드는 부품이다. 즉 액추에이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로봇을 만들 때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예요.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다루는 기업을 아마 인수합병할 걸로 좀 판단이 되고, 힌트가 또 있죠. 구미 쪽에 이렇게 로봇 거점 만들겠다. 그러면 구미 쪽인가? 라는 부분. 자, 구미의 부품 양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기업인지 유추가 됐고, 자, 그 후보군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이렇게 자료집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제가 공유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뭐 왜 지금 인수합병을 하느냐라는 것부터, 주주환원이 이제 아쉬웠던 게 바로 M&A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미 최근에도 인수합병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을 했어요. 26년 6월달. 자,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 미국 회사예요. 자, 실제로 인수합병이 진행이 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3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었죠. 자, 이거 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분야들. 근데 여기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전장사업, 공조, 혹은 로봇. 자, 요쪽 타겟팅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자, 로봇과 전장사업, 공조, 그 다음에 헬스케어. 자, 결국 이제 미래 먹거리다라고 판단되는 사업 분야들인데, 자, 실제로 이제 미국 기업이라든지, 자, 해외 여러 나라들의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거 말고도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어떤 종목이 인수합병이 대상이 가장 유력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이 자료집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순위를 뽑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 쪽 위치에 있다라거나 혹은 액추에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업, 요게 가장 후보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알게 모르게 이미 지분 인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노출이 안 된 이유는, 자, 5% 지분 공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요게 뜨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최소 1000% 이상의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 기업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사실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외국인 수급 현황이 너무 좋아요. 개인들은 모르고 계속 털리고 있잖아요. 이들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추진하겠구나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안 터지죠. 자, 이유는요, 시장에 일부러 노출 안 시키는 거예요. 노출되는 순간 개인들이 올라타기 때문에 개인들이 올라타는 걸 막기 위해서 오로지 외국인과 기관이 자기들끼리만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 알았으니까 좀 빠르게 소액이라도 한번 진입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5% 지분 공시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5%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만이라도 진입해 보셔서, 자, 어쨌든 1000%를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때부터 자, 지분에 대한 인수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고점이 쭉 올라갔을 때 대략 수익률이 한 4000%가 넘게 보이는 것 같아요. 4600% 찍히는데, 워낙 밑에 있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움직여도 이 수익률이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4000%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분명히 이 기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1년, 2년, 3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3년에 뭐 4000% 먹을 수 있다면 하셔도 좋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라라고 말씀드리고, 5% 지분 공시 뜰 때까지 요거 뜨게 되면은 단기간에 1000%는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소액 정도 매수해 보시고, 소액을 500만 원이라 가정해 봤을 때 충분히 1000% 가게 되면 얼마 가능하죠? 5천만 원 가능하죠. 진짜 수익 나신 분들은 삼성전자 추가 매수 시드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이런 타점 공유까지도 제가 아까 문자 남겨주시면 뭐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브리핑도 안내해 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매도 타점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로봇 쪽 같이 한번 진입해 보시고 수익 나시면은 삼성전자 추가 매수 이런 시나리오도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브리핑 자료집 같이 공유 원하시는 분들도요, 상단에 번호, 자, 010-2809-2562 이쪽으로 3이라고 남겨주세요. 똑같이 3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남겨드리는 이제 브리핑 내용들, 그다음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도 혹은 언젠가는 매도도 해야겠죠. 이 매도 타점까지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거고, 자, 방금 보여드렸던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추진할 걸로 판단되는 기업들 후보군, 일단은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여러 종목들 나눠놨는데, 저는 당연히 1순위가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00% 이상 수익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읽어보시고 괜찮으신 종목들 소액 꼭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단은 하락했고, 자, 요런 식의 매물 소화가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요런 식의 우상향이 되면서 계단식 상승 요런 게 있고, 가장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요거 같아요. 이렇게 하락 N자형 파동. 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결국 이 기업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상장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가장 주식의 본질은 결국 매출이에요.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우상향이 된다면 그 기업은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자,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결국 삼성전자 내부적인 요인은 거의 없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갔다라기보다는, 물론 지금 요 구간은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감, 그쵸? SK보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이 있지만, 자, 이 구간 말고, 그리고 노조 문제, 요거 말고는 전부 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결국 삼성전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간다라는 걸 제가 이 로그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자, 이런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버티는데 삼성전자 주주로서 홀딩 관점에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젠가는 매도하는 구간이 나올 텐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치가 오는 구간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3분기,
그 다음 내년 4분기까지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변화가 크게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쩌면 고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뭐 감히 예언을 하는 건데, 이게 언제든지 변수는 있어요. 그 전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길게 상승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추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쵸, 실적.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할 거고, 요거 말고도 거시적인 매크로 관점은 뭐가 중요해요? 그쵸, 금리죠, 금리. 금리가 분명 내년에는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올해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금리 인상을 진짜 할 거라면 7월에 했었어야 돼요. 베센트가 등장하자마자 했었어야 되는데, 자, 9월 달에 또 발표가 이제 있었어야 되고 11월 달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자, 가까워진 시점에서 중간 선거 앞두고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자, 공화당이죠, 미국의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필패죠, 필패. 그래서 하려면 7월 달에 미리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올해는 힘들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필요는 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내용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 꾸준히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됐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제가 또 다음 촬영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댓글창 축제라고. 자, 우리는 삼성전자로 다시 한번 축제를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거 버텼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축제를 다시 한번 즐겨야죠. 그렇죠? 자, 힘든 구간 잘 버텨주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자, 뭐 새벽이라도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